오늘의 지식 한 잔 세상은 당신이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권력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나약함은 정신이 흩어질 때 태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타인들의 소음 속으로 흩어질 때 당신의 존재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 무자비한 자기 훈련으로 스스로를 지배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권력의 본질을 꿰뚫었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자신을 통솔하지 못하는 자는 그 누구도 통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훈련은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나약함에 가하는 잔인함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변명, 당신이 탐닉하는 모든 유혹, 당신이 허용하는 모든 지연은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당신 안의 나약함을 죽이십시오. 당신의 정신을 날카로운 칼날로 벼리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굴복시키십시오. 당신의 육체가 주저없이 복종하도록 만드십시오. 자기 훈련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며 통제야말로 진정한 힘의 본질입니다. 제1원칙, 희생의 법칙 권력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을 통해 구매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른 모든 사람, 역사를 견뎌낸 모든 제국은 승리 위에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포기한 것들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대가 없이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약자들의 망상일 뿐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채로 다른 모든 사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약자들은 자신의 안락함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쾌락,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들,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탐닉의 감옥 안에서 썩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갉아먹는 욕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오늘 포기하는 것이 내일 자신이 지배하게 될 것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에게 희생은 손실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들이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버렸기 때문에 왕관을 쓴다고 가르쳤습니다. 편안함은 죽어야 합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땅속 깊이 묻어야 합니다. 자기 훈련은 이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발가벗겨 모든 약점을 불태워 오직 강철만이 남을 때까지 단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법칙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시간은 야망을 가진 자들의 것이므로 당신의 잠을 희생하십시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관심과 집중력은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자원이므로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희생하십시오. 타인의 의견에 고개 숙이는 자는 이미 자신의 왕관을 포기한 자이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희생하십시오. 당신이 거부하는 모든 탐닉은 그 무엇도 당신을 소유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모든 유혹은 당신의 통제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대중을 보십시오. 그들은 끝없는 오락, 욕정, 게으름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들은 안락함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자신들보다 높이 올라선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희생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집중으로, 거부를 힘으로, 상실을 변화로 바꿀 것입니다.
희생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으로 들어서는 인문의식입니다. 겁쟁이는 자신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전략가는 자신이 얻을 것만을 계산합니다. 자기 훈련은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타락시키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희생은 해방이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소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제2원칙, 시간의 지배. 시간은 권력의 가장 희귀한 화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많이 낭비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매 순간은 영원히 사라지며 낭비된 모든 순간은 당신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적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권력은 재능이나 야망만 가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폭군과 같은 잔인함으로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속합니다. 자기 훈련은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즉 당신이 시간을 지배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지에 따라 측정됩니다. 대중은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다룹니다. 그들은 내일이 항상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락에 빠져 주의가 산만한 채로 표류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시계가 똑딱거릴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망설임은 죽음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입니다. 약한 자는 망설이고 미루고 언젠가는 행동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흩어지고 잊혀진 낭비된 시간들의 집합으로 녹아내립니다. 훈련된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매 시간을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병사처럼 다룹니다. 정밀하게 배치하고 엄격한 목적을 부여하며 결코 나약함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 자체가 그의 법칙이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마키아벨리는 망설임이 통치자들의 조용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멈추는 자는 우위를 잃고 지체하는 자는 먹이가 됩니다. 시간의 지배는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과업, 모든 침묵, 모든 숨결이 당신의 부상을 향해 구부러집니다. 아침은 혼란 속에서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료함과 힘의 의식으로 단련됩니다. 밤은 탐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찰과 전략으로 강화됩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을 훔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는 학살되어야 합니다. 나약한 습관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은 당신을 날카롭게 하거나 당신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그 사이는 없습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십시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시간을 무기로 다루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기 훈련은 당신의 분을 묶고 당신의 시간을 노예로 만들고 매일이 권력을 향해 구부러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당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잔인한 사람, 마키아벨리적 인간만이 시간을 자신의 사형 집행인이 아닌 하인으로 만들 만큼 강합니다. 제3원칙, 감정의 통제. 감정은 약한 자들을 묶는 쇠사슬입니다. 분노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두려움은 그들을 마비시키며 욕망은 그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들은 그것을 열정이라 부르고 인간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미덕으로 위장한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깊이 느끼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속합니다. 자기 훈련은 당신이 시간을 다루는 것과 같은 잔인함으로
당신의 감정을 지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충동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군중이 웃을 때 웃고 폭도가 분노할 때 분노하며 세상이 애도하라고 말할 때 웁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하며 예측 가능성은 권력의 죽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보여야 하지만 결코 느끼는 것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은 가면처럼 쓸 수 있지만 결코 내면의 왕좌를 차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된 사람은 감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활용합니다. 분노는 정밀함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두려움은 준비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욕망은 추진력으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고삐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 불을 내뿜을지, 언제 침묵 속에 앉아 있을지 결정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그것이 폭발할 때까지 묻어두는 것이고, 감정을 통달하는 것은 그것을 묶고, 구부리고, 순종적인 무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 속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수년간의 영향력을 파괴합니다. 한순간의 두려움이 다시는 볼 수 없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한 번의 욕망 탐닉이 제국, 가족, 명성을 망칩니다. 역사는 스스로를 지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관을 잃은 왕들로 가득합니다. 자기 훈련은 당신이 결코 충동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행동합니다. 냉정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막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반응적이고 감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사람은 조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분노할 때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도발할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감정은 훈련된 자의 하인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을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제4원칙, 고독과 집중 군중은 명료함의 적입니다. 소음에 둘러싸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의견에 둘러싸인 그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타인들의 끊임없는 끌어당김에 둘러싸인 그의 의지는 약해지고 날카로움은 무뎌지며 그의 길은 평범함을 향해 구부러집니다. 진실은 잔인합니다. 군중 속에서 익사하면서 강력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은 대중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분리의 훈련 속에서, 그리고 고독이라는 무자비한 행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약한 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질식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그들의 공허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방해 요소가 없으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음 속으로 자신을 빠뜨립니다. 항상 음악을 틀고, 항상 화면을 켜고, 항상 목소리가 윙윙거립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 숨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는 침묵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포용합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번성합니다.
고립 속에서 그는 전략가가 적을 연구하듯 자신을 연구합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습관을 다듬고 의지를 강화하며 정신의 요새를 건설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들이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남기 위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는 지도자는 읽기 쉽고 통제하기 쉬우며 파괴하기 쉬워집니다. 자기 훈련은 거리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리에서 벗어나 잡담을 제거하고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집중은 혼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잔인함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고립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왔을 때 세상을 굴복시킬 힘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 속에서 혼자 보낸 매 시간은 배가 되는 투자입니다. 군중이 얕은 쾌락에 자신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칼날로 벼립니다. 그들이 주의를 흩뜨리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것을 순수한 불로 응축시킵니다. 이것이 잊혀진 자와 두려워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세상은 산만함을 숭배합니다.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소음으로 정신을 채우고 죽을 때까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은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훈련된 사람은 그것을 보물처럼 지킵니다. 그는 모든 목소리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심, 시간, 에너지, 정신을 자유롭게 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무기이며 오직 그의 부상을 강화하는 것에만 사용됩니다. 이것이 고독과 집중의 법칙입니다. 군중에서 벗어나 침묵을 통달하고 고독 속에서 정신을 단련하십시오. 당신이 돌아올 때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우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돌아올 것입니다. 군중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제5원칙, 침묵이라는 무기.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입니다. 끝없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만 혀를 다무는 사람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며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상대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침묵 속에는 신비가 있으며 신비는 통제의 화폐입니다. 약한 자들은 침묵을 경멸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부적절함,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고 장황하게 떠들며 공기를 소음으로 채워 자신을 산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의 말이 그들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모든 문장은 고백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욕망, 불안감, 그들은 입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흘려보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드러내고 공격하기 전에 자신의 패를 보여주며 자신을 설명하려 함으로써 우위를 포기한 통치자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통치자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불안하게 하고 침묵은 조종하며 침묵은 다른 사람들을 약점의 위치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전쟁터라고 생각하십시오. 훈련되지 않은 자는 말을 무기 삼아 앞으로 돌진하고 마구 휘두르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합니다. 훈련된 자는 고요함 속에서 기다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때가 되면 그는 정밀하게 공격하며 그의 한마디는 상대의 1000마디보다 더 깊이 베입니다.
보통 사람을 대화에서 관찰해 보십시오. 그는 단 2초의 정적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초조하게 웃고 의미 없는 잡담으로 공간을 채우고 말을 가로챕니다. 왜일까요? 침묵이 그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의 마음은 경주합니다. 그들이 나를 판단할까? 그들이 나를 약하다고 생각할까?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까? 그의 불안감이 그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약한 자는 불필요한 모든 단어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을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는 더 작아집니다. 자신을 더 많이 정당화할수록 그는 더 유죄처럼 보입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그는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 가능성은 권력의 죽음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드물게 말하지만 말할 때 모든 단어는 신중합니다. 그는 침묵을 포용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노출하는 동안 자신은 읽을 수 없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입니다. 당신이 동시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가면입니다. 어떤 이에게 당신의 침묵은 지혜로 보일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힘으로, 당신의 적에게는 위험으로. 사람들은 침묵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것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투영 속에서 당신은 통제력을 얻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침묵을 거울로 사용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의도, 불안감을 모두 드러낼 때까지 말하게 둡니다. 그동안 그는 거의 말하지 않고 대가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자신이 무엇을 고백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경쟁자를 무장시켰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보는 능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당신은 계산하기 때문에 한 발 앞서게 합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당신을 침착하게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과소평가할 때 위험하게 보이게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침묵의 훈련은 가장 강력합니다. 논쟁에서 약한 자는 더 크게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들리기를 원하고 음량이 힘과 같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외침은 소음이며 소음은 약점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음 속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할 때 그것은 짧고 날카로우며 최종적입니다. 한 문장이 방 전체를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침묵은 지렛대입니다. 약한 자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며 절박함을 드러내고 너무 많이 양보합니다. 훈련된 사람은 상대의 목에 칼날을 댄 것처럼 침묵을 유지하며 그들이 먼저 말하도록 그들의 입장을 드러내도록 강요합니다. 침묵은 압력이 되고 압력 아래서 훈련되지 않은 자는 항상 무너집니다. 리더십에서 침묵은 중력을 만듭니다. 통치자가 드물게 말할 때 모든 단어는 무게를 가집니다. 그가 침묵을 지킬 때 그의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들의 불확실성이 그의 힘을 키웁니다. 침묵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확실성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답을 갈망하고 신호를 갈망하며
안심을 갈망합니다. 침묵이 이것들을 거부할 때 상상력은 폭주합니다. 대화 중에 잠시 멈춤은 약한 자를 공황 상태에 빠뜨립니다. 대답 없는 질문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혼돈 속의 차분한 침묵은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권력의 심리학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통달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싸우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제고합니다.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약해집니다. 침묵은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재를 통해 조종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단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제력에 관한 것입니다. 침묵의 훈련은 당신의 계획을 너무 일찍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존재, 반응,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아낄 때 당신은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반응을 자제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자제할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외적으로 살며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 심장,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훈련된 사람은 내적으로 살며 자신이 선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왜곡 없이 자신의 생각을 듣습니다. 자신의 결점, 약점, 패턴을 발견합니다. 인식을 날카롭게 합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이 침묵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이 대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침묵을 포용합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입니다. 그가 의지를 훈련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에 깨지지 않는 핵심을 구축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입니다.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침묵을 사용하십시오. 협상을 지배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말하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의 말을 증폭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고 실제보다 더 현명하고 더 차갑고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존재에 무게를 더하고 마침내 침묵을 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침묵을 사용하십시오. 끝없는 잡담, 산만함,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소음을 잘라내십시오. 몇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집중력을 높이고 인내심을 훈련하며 규율을 쌓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자신의 침묵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침묵을 결코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수동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약자는 말하고 강자는 계산합니다. 약자는 설명하고 강자는 읽을 수 없게 남아 있습니다. 약자는 소리치고 강자는 기다렸다가 한 번 공격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혼돈이 그들을 둘러쌀 때조차 통치자들이 통제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침묵보다 통제력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침묵을 통달하는 것은 인식을 통달하는 것이고 인식을 통달하는 것은 권력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덜 말하고 더 많이 들으십시오. 당신의 말이 상처를 입힐 만큼 날카로워질 때까지 아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게 하십시오. 결코 설명하지 않고 결코 과잉 반응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존경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힘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 유산이라는 불멸 유산은 마지막 훈련입니다. 편안함은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쾌락은 당신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훈련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들은 잊혀지고 강한 자들은 기억됩니다. 당신이 희생, 침묵, 통제, 적응을 통해 구축한 것은 불멸이 됩니다. 육체는 썩지만 명성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권력입니다. 그러니 지워질 수 없는 무언가로 자신을 만드십시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희생이 세상에 당신의 흔적을 더 날카롭게 새기도록 하십시오. 육신은 끝날지 모르지만 자기 훈련의 유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강철 같은 의지로 세운 유산은 시간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